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4시간 정도를 좀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잘 안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4시간 정도 강의를 지금 맡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오후 타임에 잡혀 있었어요. 시간 자체가. 근데 아침부터 그래 좀 젊은 여성 농업인이 사회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일정이 끝나고 바로 천안을 또 올라가야 돼서 부득이하게 오전으로 좀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제가, 저는 처음에 이거 강의를 딱 받았을 때 사회발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런 쪽으로는 처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앞에 쓰는 거라서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저한테 이거 주신 이유가, 저도 지금 현재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고 지금 전남 보성에서 농사, 키위 농사하고 블루베리하고 이제 제조업소 이제 잼하고 뭐 식초하고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판매도 저희는 전체가 이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제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뭐 그런 데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150톤 정도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인터넷으로 다 판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주신 이유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부터 피농하고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법인을 한 2개 정도 설립한 경험이 있고, 저희 단독법인도 있었고, 이제 보시면 단독법인도 있었고, 세 번째 주에 농업회사 법인 보성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법인은 보성에서 위치한 젊은 농가들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으쌰으쌰 해보자고 만들었던 법인인데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성과가 안 나왔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나려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제 그냥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보시면 되게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좀 딱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걸로 4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요. 재미도 없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그냥 비용해서 회사 설립까지 그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쭉 그냥 제 스토리하고 엮어서 최대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존경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기 때 이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2주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이제 교육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풀로 2주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첫날 한번 와서 뵀었어요. 그때랑 거의 유능수를 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2014년 4월 달에 귀농을 하였습니다. 연고지가 있긴 하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귀농할 때는 키위, 저희 처갓집이 보성에서 키위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팔 팔로가 없으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팔아봐라. 제가 그전에는 이제 무역회사를 직접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팔아봐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팔다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좀 있어서, 이게 밖에서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 농사 짓고 이게 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농을 하게 되었고, 비농을 할 때 저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뭐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돈하고 융자 받고 해서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제 돈으로 다 이렇게 비농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시골 생활 자체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제 그것
이제 더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농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뭐 법인을 찾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농장을 설립해서 판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업자가 있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사만 아예 질 거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직거래 판매를 다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입점 자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옥션 지마켓도 사업자하고 통신 판매 신고증이 없으면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는 필수로 일단 만드셔야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사업자 만드는 것보다 먼저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순서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농산물 같은 게 특히 더 그러는 게 시기성을 좀 둡니다. 농산물이 1년 내내 공산품별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농산물을 당장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서류 준비해서 뭐 이제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 신고하고 입점 서류 왔다 갔다 하고 이 절차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옥션 지마켓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2주 정도. 거기는 이제 저희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대부분 들어가시는 곳이 오픈마켓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농산물 특성상 2주라는 시간이 되게 긴 러닝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딸기는 오늘 새벽에 수확해서 오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2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사업자 유형 중에서는 간이과세하고 일반과세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두 개 지금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어차피 간이과세는 2,400만 원, 1년에 2,400 매출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1년 2,400이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4,800이 아니고 2,400. 분기당 2,400이기 때문에 분기당, 네, 반기당. 네, 반기당. 그래서 2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면 그게 저희가 이제 딸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키위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4월까지 판매를 하는데 그동안 매출이 한 달에 200은 거의 넘어가실 거라고 보고 일반 사업자로 하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자로 했다가 매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와서 간이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부가세 문제만 제외하면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부가세를 일반 사업자는 내야 되고, 근데 농산물 특성도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예 특성상 아예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 판매도 간이 사업자보다는 일반 사업자가 나중에 일처리할 때 좀 더 편한 감들이 좀 있어서 일반 사업자를 추천드리고요. 처음부터 일반 사업으로 그냥 네, 그게 좋은 점이 저희가 처음에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박스라든가 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부가세 끊고 지금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농협에서 면세사 그 부가세 끄는 것들을 농민들한테 환급을 해주긴 하지만 전액 환급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반 사업자로 돼 있으면 당당하게 그냥 세무서에다 저희가 신고를 하면 처음에 초기 투자한 부가세만큼 또 환급 받을 수가 있고 간이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됩니다. 영화서 환급 받을 수가 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희가 간이 사업자건 일반 사업자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간이 사업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냈던 부가세를 환급 못 받지만 일반 사업자일 때는 부가세 환급 받고 그리고 이제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오픈마켓은 딱 구매 결제할 시스템이 딱 되면 멘트가 하나 뜹니다. 간이 사업자가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 지마켓 이런 데는 별 차별을 두지 않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보통 넘어가시는 데가 소셜로 넘어가시거든요. UF 쿠팡 팀으로 넘어가시면 MD들이 일단 거기는 저희가 물건을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뭐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물건 컨택부터 가격 결정까지 MD들하고 조율을 해서 상품 페이지까지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들이 입체 자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 사업자를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농업회사 법인 보성이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성이다가 이제 지역명 보성도 있지만 반말이 아니라 이룰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보성에서 이룰 게 많다라는 뜻으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각자 자기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매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공동 브랜드로. 그래서 용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형태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도 유한회사 형태를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처음에 간단히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받을 일이 없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일이 없고 그리고 남들이 저희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진입하는 것도 원치 않고 우리끼리 공동하게 지분을 정확히 7명에서 똑같이 나눠버렸습니다. 똑같이 나눠갖고 의사결정도 정관상에는 보통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이렇게 이제 표준 정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원일치 정관으로 바꾸고 거의 공산당식으로 지금 처음에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이 모두 똑같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할 줄 알았습니다. 7명 전체가. 근데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부작용이 제가 이제 저하고 내일 이제 강의할 그 신신농원 정병모 대표가 저랑 또 갑이어서 친구입니다. 둘이서 공동 대표를 하고 했는데 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5분들은 구경만 하시는 상황이 오신 거죠. 왜냐하면 굳이 저희들이 영업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지분이 같기 때문에 수익은 똑같이 분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좀 이런 생각들로 해서 월급을 받기가 좀 민망한 상황. 왜냐하면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둘이서 월급을 떠박떠박 떼어가면 이 과연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우리가 좀 희생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둘이서 무월급으로 경비 정도 이제 뭐 들어가는 주유비 뭐 이런 정도를 가져가면서 둘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나중에는 훨씬 부작용이 크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이 너무 똑같아서 책임감이 강한 한 명이 없는 겁니다. 리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원일치를 공산당식으로 해놓으니까 일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포인트가 맞아서 이 포인트로 진출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3분의 2 정도만 됐으면 5명만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할 수 있는 것들을 7명을 전원일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7명 전체가 동의하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상품이라든가 뭐 어떠한 것들을 다시 진행을 하고자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타임이 놓쳐버리는 거죠. MD들하고는 다 상의가 끝나서 이거 저희가 납품하겠습니다. 제안서를 넣으면 보통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시거든요. 제안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컨펌하고 이런 시간들이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MD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점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농업회사 법인 중에서 유한회사 표준정과는 3분의 2 이상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한회사 특징상 자기가 낸 지분만큼만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 회사 자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망하더라도 내 지분
회사에 들어간 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한회사는. 그래서 유한회사 형태를 초기 기업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점 또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잘못했구나. 제 두 번째 저희 농장 농업회사법인 도담을 만들 때도 유한회사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주식회사로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걸 좋아합니다. 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IR도 하고, 뭐 펀딩도 설명을 하고 다니는데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근데 투자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한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규모가 큰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코리아가 유한회사 형태고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이거 차라리 유한회사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자기들은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사가 미국에서 투자를 주식회 형태로 다 끌어오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투자하기는 싫고 그 대신 철수할 때도 편하게 나가고 싶은 거죠. 주식회 형태는 이제 주주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한회사 형태를 많이 선택하는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유한회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추천을 드리고, 근데 사실 이제 내부적인 문제지만 저희가 유한회사를 처음에 설립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출자금이었습니다. 특기소에서 예전에는 막 그 주식회사 설립해도 본인한테 뭐 한 1억짜리 법인 설립하면 뭐 몇십만 원 갖다 주면 이제 가라로 막 설립해주고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지 주식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보통 자본금이 1억이면 1억이 통장에 묶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 그게 힘들어서 1억을 통장에 묶어놓기 힘들어서 처음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이유도 가장 큽니다. 유한회사는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상의 법인이 얼마짜리 법인이고 출자금은 액면가가 얼마고 누가 몇 프로 출자했고 이런 정관 서류들만 정확히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설립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업회사법인 도담을 2016년 7월달에 이제 설립했습니다. 원래 도담 농장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살려둔 상태고요. 이게 연계법인으로 연계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14년 달에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지금 가지고 오면 법인으로 연계를 해버리면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에서는 3년이거든요. 기준점이 3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는 키위하고 블루베리 저희가 블루베리는 3월달에 출하를 합니다. 하우스에서 지금 재배를 해서 6월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출하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3월달에 지금 출하를 하는데 그거하고 키위는 농장 개인 사업자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공 상품들은 전체가 지금 법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달에 법인 설립하면서 여기 전남창조혁신센터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8월달에 이제 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이제 보유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운이 좋아서 9월달에 그 박근혜 대통령 라오스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경제사절단을 다녀와서 그래서 잼 쪽 팔고 왔습니다. 잼 이제 수출 계약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하고 이제 2016년 현재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하고 영농조합 법인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인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왜 지금
일반 형태가 아닌 농업회사법이 훨씬 유리한지는 다들 감이 오시죠.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 혜택이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도 일반 회사 설립할 거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다 납부를 해야지 법인 설립이 되는데 농업회사 법인은 그것도 면제고요. 1억짜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 원 경우 저희는 이제 농업회사 법인 도담은 2억짜리 법인인데 한 240만 원 정도가 초기 자금이 또 덜 들어가는 편이죠. 세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소득세나 이제 그 법인세 관련해서도 5년간은 50% 면제인데 이게 농업회사 법인의 형태상 거의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농업회사 법인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농작물 재배를 깔고 가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가 없습니다. 아예 면세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외 소득, 가공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판매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득은 50%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5년간.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을 또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면세율이라든가 직원들 고용을 할 때 이런 상계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농업회사 법인 혜택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가장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편법으로들 많이 설립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되게 좀 그 유병현 씨가 이렇게 한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너무 강화돼가지고 기준은 그렇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 기준은 농업회사 법인은 상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법으로 지배를 받는 민간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민간 회사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TV에서 보는 주식회사 형태와 똑같은 법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회사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농협하고 똑같습니다. 규모가 매우 차이가 날 뿐이지 매우 작을 뿐이지 농협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자라든가 설립을 할 때 요건이 아예 다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위 사업 자체도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은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 사업이라는 건 내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남의 거 다른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득을 남기면 조합원들한테 일정하게 다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잉여금도 놔두고 회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조합 법인들은 전체가 다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은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민법만 지배를 받습니다. 상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상법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단체 정도로 좀 구속력이 있는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면 계모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회사 형태로 농업회사 법인을 따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환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번 정권부터 조금 바뀐 게 농민들한테도 투명하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더니 영농조합법인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법인세부터 소득세부터 이게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농업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농업인들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들도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영농조합법인은 좀 배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아예 참가 그 조항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회사법인들이 요즘에 급격히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큰 사업 같은 경우에 5억, 10억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아예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위에서 농업회사법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다른 점은 농업회사법인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에게 일반 은행이라든가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서 회사 덩치를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회사 키우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지금 사업 보시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업에 관련 공동이용시설, 이거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조합에서 운영하는 뭐 창고, 선별장 뭐 이런 것들 운영할 수가 있고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이것도 같이 가능합니다. 공동 출하를 장목방 같은 데서 같이 출하를 한다거나 같은 이름으로 뭐 수출을 한다거나 또 농작업 대행 뭐 풀베기부터 뭐 콤바인 뭐 이런 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농업회사법인 보시면 자재 생산, 유통, 공급, 종자 뭐 훨씬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회사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추가로 시켜놓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제한적입니다. 그게 딱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비영리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농지 소유는 둘 다 이제 가능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은 100%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등기이사 3분의 1이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농업인은 많이 계시죠 지금? 농업인 자격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가면 내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농준도 있다고 농업인은 아니더라고요. 농가나 가갖고 경영체 등록서를 뗐을 때 그 발급이 되는 사람들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있을 때 농지는 소유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둘 다 거의 비슷한 절차고요. 쉽게 말해서 발기, 정관 작성, 뭐 필요한 행위, 창립총회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할 사람들끼리 같이 한 시간에 만나서 우리 법인 한번 해서 어떤 형태로 꾸며가서 어떤 사업들을 해보자. 이게 발기 아니겠습니까? 구성원을 모집하는 게 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는 게 발기고요. 근데 조건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할 수 있고 농업인만 됩니다. 일반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영농조합법인의 발기인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일치 정관은 대부분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서 이렇게 서류로 꾸며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관 승인, 뭐 출자금 불입, 설립 등기 이런 절차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시스템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인도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법인도 농업법인이다라는 것을 농관원에 신고를 해야지 농업회사법인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뭐 설립 연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제가 아직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7명 법인 설립할 때 1명은 농업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발기인을 7명으로 구성을 해서 법원에를 갖고 갔더니 법원에서 하는 말은 경영체 등록증 7종 갖고 와라. 7명 모두 농업인만 발기인을 할 수 있다. 근데 법조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법조항에는 비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에 있는 등기소에 이렇게 계속 문의를 해본 결과 6명에서 발기인으로 일단 농업인끼리만 구성을 하고 그래야 농업회사 법인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 후에 변경 등기를 해서 추가를 시켜라. 그렇게 했거든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면허세도 내야 되고 법원 등기소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한 10몇만 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좀 살짝 짜증은 났지만 안 해준다 하니 법원이 갑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거리가 먼 행정기관이 몇 군데 안 되는데 법원하고 세무서는 확실히 갑이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지도 알지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농업회사법인은 법적으로는 비농업인도 별개인의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참여 가능하다고 해놓고 아직 실상적으로 보면 농업인끼리 만들어서 나중에 변경등기를 추가시키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그 점만 좀 유의를 하시면 나머지는 설립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관 보시면 정관 옆에 보면 공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관은 변호사한테 7명이 단체로 가가지고 이게 설립한 사람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쉬워 보일 것 같지만 7명이 한 시간에 모여서 특히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지역에는 관할 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법원도 없고 당연히 변호사가 있으니 만무하죠.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순천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7명이 단체로 나가서 변호사 앞에 줄줄이 서서 공증 받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알아보니 각자 7명의 인감만 첨부를 하면 공증 받은 효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들은 법무사에서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공증 수수료, 대행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안 알려주고,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법인 설립할 때는 제가 서류 작성해서 제가 법원 가서 법무사를 안 끼고 한 상황이라서 이제 부닥쳐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감만 7명이면 7통 지참해서 가면 법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그리고 정관 작성도 되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인터넷 가면 표준 정관이 법무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법인, 회사법인 표준 정관이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지간한 사실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정관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 뭐 사업 명부라든가 출자금 납입 동의서 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수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 등록부 이름 뭐 페이지에 쓰고 도장 찍을 일이 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이제 법무사에서 대부분 이거 한 1억짜리 법인 설립하면 수수료 한 6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그 60만 원이 도장 한 100번 정도 찍는 금액이구나 이런 생각.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파일에 이름만 바꾸고 회사명 넣고 이름 바꾸고 날짜 바꾸고 이게 그 타이핑의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 도장 찍고 간인 찍고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직접 하셔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보완을 해주라. 그러면 다시 보완서류가 날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보완해서 다시 갖다 내면 되기 때문에 거의 2번 이상 갈 일이 없습니다. 한 번에 클리어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1억이면 60만 원, 2억이면 9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내 인건비로 아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은 절차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농업회사법인 인원의 제한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건 없네요. 1인도 예, 상법의 집계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국내 제가 이제 처음에 무역회사 하나 만들 때는 주식회사 한테 만들었는데 그때는 5천만 원 이상의 5인 이상이 모여야지 법인 설립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1인 창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금 제한도 없습니다. 출자금 제한도 없고 10,000원 이상의 주식을 몇 주를 발행하던 관계가 없고 인원수도 저 혼자 해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근데 영농조합법인은 안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무조건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 지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들이 있다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왜 1억을 저희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법인을 설립을 했냐면 주로 이제 사업들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지원 사업, 뭐 군에서 지원 사업, 뭐 농림부 지원 사업 이런 게 각처별로 많거든요. 지능청 지원 사업 이런 게. 근데 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원 사항 조건에 보시면 법인일 형태일 경우에 1년 이상 지난 법인 그리고 1억 이상 출자금을 납입한 법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5천만 원짜리 법인은 농업진흥청에서 아예 뭐 사업을 1억 미만으로만 잘라놓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없어요. 근데 1억짜리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10억짜리 사업까지는 제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천만 원짜리 법인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처음에 이제 요즘에는 거의 1억짜리 법인은 만들어 보고 있는 걸로. 그리고 법인 수를 그 인원수를 좀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법인이라고 형태로 갖고 있다고 해도 혼자만 1인 창조 1인 기업일 경우에는 거의 개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명한테 이렇게 보조라든가 투자금을 해줄 리가 거의 만무하죠. 거의 서류 탈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도 좋진 않지만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가족끼리라도 하는 게 좋고,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었을 때 같이 안 나오는 가족이면 훨씬 좋습니다. 그 말은 부모랑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랑은 왜냐하면 서류 낼 때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는 기관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50% 갖고 있고 내가 한 49% 갖고 있고 내 자식이 한 1% 갖고 있으면 이게 개인 기업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명의를 빌리더라도 외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안 나오는 형제 말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면 제 동생은 안 나옵니다. 제 부모 걸 떼야지 제 동생이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소가 다르고 이제 사는 곳이 다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돌림자를 쓰는 경우는 바로 인식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최소한 5명 정도가 그래도 사업을 보조 사업 받기에는 좀 적절치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농업회사 법인은 가족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이제 다 사람들이 되게 시작해서 해서 힘들어지고 나서 가족 법인으로 설립을 하였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꼭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 관계없. 지역은 관계없는데 이제 농업회사 법인일 경우에는 다 농업인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협동조합들 많이 하시잖아요. 협동조합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태로 같이 묶어서 그냥 내 사업은 내가 요즘에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하고 조합 형태로 그냥 브랜드를 같이 쓴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0여 개의 농업 관련 협동조합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보시면 지역이 너무 달라서 근데 이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싶고 공동 판매가 사실 그 협동조합이 백화점이나 이런 행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 그런 거 들어가려고 만든 법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그래서 타이틀 뭐 어디 협동조합 뭐 나눔센터에 걸어갖고 광주 롯데백화점에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목적으로 만든 조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건 이제 그 협동조합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 뭐 5개가 모여서 협동조합 하나 만들고 아니면 개인 5명이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개인 5명보다는 법인 5명이 낫습니다. 5개가 그게 이제 부에서라든가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사업 줄 때도 훨씬 나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그 가족법인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것도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지금 16년 7월 달에 설립이 돼서 내실이 지금 없는 상태로 너무 빨리 이렇게 성장을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7월 달에 설립해서 공장이 어제 저희 이제 새 공장 지은 데다가 입고시켰거든요. 기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매출 같은 데가 이제 요즘에 저는 영업만 합니다. 영업하고 뭐 사업 계획서 하고 영업하고 뭐 이런 쪽 간 일만 하고요. 저희 친동생이 이제 농장 생산하고 이거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잼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분업화가 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공장을 더 증설을 해야 될 상황이 좀 어제 새 기계 들어왔는데 이것도 용량이 좀 작아서 더 증설을 해야 될 상황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투자 제한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걸리는 게 저하고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4명이서 등기이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등기이사 해놓고 지분이 또 똑같이 25%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회사에서 누가 실질적인 대표냐,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 회사 운영할 거냐 라는 게 첫 번째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등기이사가 6명입니다. 등기가 돼 있는 이사가 6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2억짜리 쬐깐한 법인에서 등기사가 어떻게 4명이나 될 수가 있냐 이 점하고 등기사로 돼 있다는 것은 책임을 4명에서 같이 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고 요즘에 설명을 들어보니 책임을 4명에서 같이 질 거냐 그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농업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세 구조가 제일 좋고 감사는 등기가 돼 있더라도 책임 권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돼 있고 가족 같은 경우에 동생하고 저는 아예 주소가 틀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법인을 해도 해가 별로 안 나는데 저희는 이제 4명이 다 저 집사람 재수 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집사람하고 저는 지분이 25%씩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이 50%를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짓을 하면서 왜 책임을 4명에서 진다고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 천안 갔다 와서 다음 주에는 법인을 주식회로 전환을 하고 그 지분 관계들도 전부 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변경 등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가족 법인을 할 경우에는 부부간에는 같이 등기사와 지분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안 시켜놓고 지분은 누가 갖고 있다 사업 명부에 올릴 수 있으니까 지분만 갖고 있고 하고 저희 같이 25%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6대4 정도 대표이사가 60%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사가 40%. 이게 만약에 51대 49가 될 경우에는 공동대표급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갖고 올 때 이사도 같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한 6대4 정도 갖고 있으면 무난하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들을 쭉 하다 보니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 근데 가장 뭘 잘해야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업하고 발표 잘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PT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나가고 발표 떨면서 하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시켜놓으면 사업을 따올 수가 없죠. 보조사업이건 뭐 상금이건 그런 것들도 좀 연관이 돼 있어서 PT 잘하는 사람이 대표이사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족회사일 경우에 왜냐하면 가족회사일 경우에는 완전 붙자고 막 싸우지 않는 이상 크게 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PT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고성이다 대표를 아직도 하고 있어서 도당 대표를 동생을 시켜놨는데 실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작아지는 거죠. 영업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업하고 다니고 이럴 때는 농장하고 저거하고 총괄해서 그냥 총괄 대표 직함을 갖고 일을 하니까 좀 수월해지는 편이 있고 PT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업 뭐 IR 투자라든가 이런 사업 계획 발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주에 정리할 때는 대표이사 변경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고 이제 다시 좀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한 번씩 할 때마다 법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제가 서류를 작성해도 법원에 순전히 납부 해야 되는 만 30만 원, 40만 원씩 되기 때문에 법무사 끼면 법무사 수수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처음 만들 때부터 그냥 좀 노멀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노멀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해지니까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이런 빡빡한 얘기를 계속 이 내용대로 좀
진행을 할 거야 아니면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발기인이 어쩌고 정관 작성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다른 이렇게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실무적인 게 도움이 네, 될것 제도 예의를 시켜도 되고 네, 노무현이 뭐 정관 작성이나 그죠. 일종의 뭐 그죠. 동감합니다. 저도 올해까지도 그 이승현 박사님 강의를 듣던 학생이거든요. 올해는 2번 정도 기술원에서 있는 강의 이렇게 하루 듣고 뭐 이제 그랬던 혹시 앉아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귀농한 지 2년 반 된 좀 젊은 농업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얘기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예, 오늘 가지고 있는 법인을 갖다 주식회사로 보시죠. 네네. 농업회사 법인을 갖다 주식회사로 전환하신다는 거예요? 농업회사 법인이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법의 지급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대중적인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농업회사 법인 도담 주식회사가 있고, 농업회사 법인 도담 유한회사가 있고, 또 합자회사가 있고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합자하고 한명은 저희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가지를 쓰거든요.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형태를 쓰는데 저희는 현재 유한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형태 자체를 주식회사로 변경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편한 얘기